자, 지금부터 직장인 교과서 제2장 직장 내 계급 상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계급 상편이라고 표현한 게 제2장에서 다룰 내용이 양이 방대할 것 같아서 상편, 하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듣고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계급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장 내 계급은 바로 직급입니다. 직급이 직장 내 계급의 줄임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그게 계급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급은 일본에서 쓰던 시스템을 가져와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직급이었고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직급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떼라고 제가 말하기에는 사실은 제가 20대이기 때문에 묻고 더블로 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비포에 해당되는 직급들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주임까지 있는 회사도 다녔었어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직급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호칭을 통합 혹은 파괴하자 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들의 직원 호칭이 삼성은 프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과장, 차장을 통폐합해서 책임이라고 하고 사원, 대리를 합쳐서 매니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카카오처럼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님으로 부르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직급으로 부르는 회사, 그리고 브라이언, 폴, 피터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회사, 영철님, 순이님 이렇게 님으로 부르는 회사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 저는 여러 개의 회사를 다녔는데 과장, 차장님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다녀봤고 영어 이름을 부르는 회사도 다녀봤고 현재는 님이라고 부르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심해.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과장님, 차장님 하면은 일단 부르기가 편합니다. 이 과장, 이 부장 이렇게 부르기가 편하고 직급 체계라는 것 자체가 하이라키가 있는 겁니다. 상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나는 사원이면 사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책임이 있는 거고 부장이면 부장으로서 해야 될 일과 책임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 하이라키가 있기 때문에 연봉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연공 서열이죠.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봉을 많이 준다라는 내용인데 MZ 세대들은 야 우리 회사 영어 이름 불러 되게 멋지지 않니? 님이라고 불러 서로 존중하고 있어 되게 좋아하는 MZ들이 있는데 사실은 손해입니다. 최근 입사한 직원일수록 앞으로 회사를 다닐 일이 많잖아요. 직급의 체계에 따라서 사원에서 대리 올라갈 때, 대리에서 과장 올라갈 때 승진이라는 개념으로 연봉의 점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 이름과 님을 사용한다는 것은 앞서 봤던 것처럼 직급을 통폐합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원에서 대리 올라가는 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직급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회사마다 그런 체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카테고리는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예전만큼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갈 때 있어서 받는 베네핏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직급을 부를 때 조금 불편한 것은 겹칩니다. 이 과장이 회사에 한 20명 돼요. 김 부장이 10명 되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를 때가 가끔 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압존법을 써야 된다는 거. 이 부장님, 김 과장님께서 점심 드시러 가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꼰대라고 할 수 있는데 불편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름을 쓰는 회사도 다녀봤는데 일단 분위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영어 이름에 브라이언님, 폴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영어라는 것 자체가 존댓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영어 이름을 쓰고 한국말을 쓰지만 유는 다 유예요. 당신, 너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편하긴 한데 나중에는 좀 싸가지가 없어진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격이 없어지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몰라요. 회사에서는 브라이언, 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팀 사람들은 알겠지.
예를 들면 협력 부서들, 외부 협력 업체에서 전화 왔어요. 뭐 이번 일은 홍길동 씨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지? 어느 부서죠? 줄리아님인가? 소피님인가? 누구지? 이렇게 조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나가서는 저 브라이언입니다.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외부에 나가서는 한글 이름을 쓰고 내부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고 불편한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편안하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님이라고 부르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존중하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부르면 서로 존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급을 부르는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김주임 이거 했어? 이게 됩니다. 님이라고 하면 길동님 이거 했어?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여자 상사분들은 약간 귀엽게 누구님 이거 했어? 이거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님이라고 부르는 회사의 문화 자체는 조금 존중하는 문화, 서로 존대를 하는 문화인데 좀 정이 없다. 물론 회사에서 정을 따진다고 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급으로 부르거나 영어로 부르거나 님자를 붙여서 하는 것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 시작도 못하겠네.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아수라 발발타.